오늘 소개해드릴 러닝화,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편한 러닝화로 불려온 모델입니다. 또한 쿠셔닝, 안정성, 그리고 발을 지지하는 기술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특히 이번 신규 모델에는 새로운 기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브룩스의 DNA 튠드 미드솔을 장착한 첫 번째 데일리 트레이너 글리세린 21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루에스 마라토니아입니다. 제가 브룩스 러닝화 리뷰를 처음 하는데요. 사실 아직도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생소한 러너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너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룩스는 191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러닝화 전문 브랜드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러닝 하나만 파온 브랜드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인기 있는 러닝 브랜드죠.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에 춘천 마라톤 공식 후원사로도 알려지면서 더욱더 많은 러너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브룩스는 그동안 좀 평범한 느낌의 브랜드이긴 했어요. 브룩스 러닝화가 정말 괜찮고 또 편하고 또 디자인도 무난무난하면서 막 그렇게 화려한 느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DNA 플래시로 시작된 질소주의 폼 기술이 이 DNA 튠드라는 이름으로 진화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확실히 이전의 브룩스는 그냥 편한 러닝화 정도였다면 이제는 브룩스만의 기술이 돋보이는 러닝화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스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글리세린은 전작부터 오프셋이 높은 러닝화였죠. 이번 글리세린 22도 오프셋이 무려 10mm입니다. 포어 스택 높이가 28mm, 힐 스택 높이가 38mm, 따라서 오프셋이 10mm입니다. 러닝화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프셋이 높다는 것은 달릴 때 뒤꿈치 착지, 즉 힐 착지를 하는 러너들에게 괜찮은 러닝화라는 뜻이겠죠. 오프셋 값이 높을수록 지면을 뒤꿈치로, 낮을수록 발의 앞쪽으로 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오프셋 수치만 봐도 글리세린은 데일리 러닝화, 즉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러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하게 부담 없이 워킹화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일리급의 러닝화들을 보면 보통 이제 레이싱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제가 착용한 270mm는 289g 정도 나왔고요. 이 정도 무게는 타 브랜드의 데일리화랑 또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룩스 글리세린 22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미드폼입니다. 글리세린 맥스에도 동일하게 들어간 DNA 튠드라는 미드폼을 이번 글리세린 22에도 넣어줬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리뷰를 계속 하다 보니 이 미드폼 소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DNA 튠드 미드폼은 쉽게 말해서 이 부위별로 다른 특징을 가진 브룩스만의 특수한 미드폼이라는 점입니다. 뒤꿈치는 쿠셔닝이 좋은 밀도의 미드폼이, 그리고 앞꿈치는 좋은 반발력을 가진 밀도가 다른 미드폼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DNA 튠드 미드폼은 글리세린 맥스에서 먼저 선보였지만 글리세린 22에서 오히려 더 느낌이 좋다는 평가도 있었고, 저도 신어보면서 너무 높은 스택보다는 적절한 스택에서의 이 폼 자체의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폼의 스펙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밖에서 달릴 때 우리가 그 장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식을 하지 않고 달려도 그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러닝하러 나가서 조깅으로 가볍게 먼저 몸을 풀 때 이 뒤꿈치가 지면에 닿을 때 쿠셔닝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또 데일리화가 꼭 가져야 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앞꿈치 부분에서는 적절히 단단하면서 탄력 있는 반발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브룩스는 이 맛이지 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들었거든요. 외관상 편한 데일리화로 보였지만 다양한 페이스에서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셋이 높게 나온 신발이라서 왠지 뒤꿈치 착지에 잘 맞는 입문자용 러닝화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글리세린 22는 정말 전천후 러닝화라고 해도 손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작과 다른 아웃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소재는 러닝화에서 많이 쓰이는 고무 소재로 느껴졌고요. 이전 글리세린 21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원형 패턴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러닝화의 어퍼 소재를 보면 요즘 이 소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블 자카드 메쉬 소재를 사용했고, 이 소재는 레이싱화보다는 이런 데일리급에서 많이 쓰이는 메쉬 소재이고요. 설포나 힐컵 쪽에 들어간 충분한 이런 패딩 폼들과의 조화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편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브룩스의 글리세린 22의 공식 출시 가격은 209,000원입니다. 사실 글리세린 22는 처음 사진으로 접하고 실물을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러닝화는 아니었어요. 특히 디자인이 조금 투박하잖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해외 리뷰에서도 전형적인 브룩스 느낌이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화려하거나 특색 있는 러닝화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설포 쪽이나 뒤쪽 디자인이 그 아식스의 젤린버스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발을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미드솔의 각도가 글라이드롤 로커라고 불리우는 디자인으로 그 러닝 시에 이 발구름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돕는데요. 단순히 이 디자인은 멋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리세린 22를 신어보기 전에 비슷한 타입의 러닝화 리뷰를 계속 해오면서 많이 신어봤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었고 조금씩은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글리세린 22가 디자인은 조금 투박할 수 있지만 그 신고 달렸을 때 신발 안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그 러닝 시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발걸음되는 그 디자인이 또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22는 GTS 버전도 있죠. GTS 버전은 Go to Support의 줄임말로 이 발 모양에 따른 신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GTS 버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발 아치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발을 지탱해주는 파트가 또 따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안정화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러닝 시에 과도하게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 내전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룩스 러닝화는 직접 꼭 신어보고 가장 편한 착화감이 느껴지는 모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룩스의 이 글리세린 22는 출시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편해서 이 컬러로 구매해서 계속 신고 있는데, 제가 직접 달려보면서의 그 느낌은 이 표현이 러닝화 리뷰에서는 좋은 평가를 뜻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글리세린 22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러닝화였습니다. 글리세린 맥스에도 들어간 이 DNA 튠드 미드폼을 장착해서 하나의 미드폼에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러닝화예요. 그 뒤꿈치 착지는 당연히 부드러워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하게, 또 앞꿈치 착지는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의 반발력과 좀 탄력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딱 전형적인 데일리 트레이너가 주는 편안함 속에 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느껴진 그런 반응성이 좋은 러닝화였습니다. 그리고 스펙상 무게가 289g이지만 막상 신고 달려보면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체감 무게는 조금 훨씬 가벼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힐 패드 부분과 설포는 다소 두툼하긴 했지만 그만큼 데일리급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발을 잘 잡아줬고, 러닝용 뿐만 아니라 워킹이나 일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오히려 저는 워킹화로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선물로 사드렸거든요. 제가 글리세린 22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페이스로 달려봤습니다. 사실 구매 전부터 이미 스펙을 봤기 때문에 그 미드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처음 달려보고 이 미드솔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착용감이었던 것 같아요. 러닝화를 신었을 때 어느 정도 발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그 발이 부드럽게 신발 안에서의 움직이는 여유로운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빨라지면 그에 맞게 그 DNA 튠드 미드폼이 반응을 해줬고요. 또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달릴 때도 충분히 발이 안에서 놀지 않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분대 이상의 페이스에서도 반발력이 강하다, 좋다 이런 느낌은 크게 아니었지만 푹푹 꺼지는 느낌의 미드폼은 아니라서 다양한 훈련에서 또 고르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장거리를 달려봐야겠지만 다일리 조깅부터 뭐 트랙 러닝, 또 충분히 LS 러닝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러닝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프 마라톤의 이상의 레이스에 참여하는 러너라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높은 하이스펙의 신발을 신겠죠. 물론 뭐 5km나 10km 정도의 대회에 참여하는 거리라면 글리세린 22를 신고 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게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가벼운 걸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리를 대회를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하이페리온 맥스나 하이페리온 엘리트 같은 제품들이 더 잘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세린 맥스와 22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리세린 맥스는 좀 더 스택이 하이 스택이고 발구름이 좋은 맥스 쿠셔닝의 러닝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글리세린 22는 좀 다소 낮은 스택이지만 더 안정적이고 지면 접지력 또한 맥스에 비해 더 우수합니다. 두 제품 모두 동일한 미드폼 소재를 가졌지만 스택 높이와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러닝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폼은 같지만 입맛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글리세린 22는 브룩스가 다시 러너들에게 기술력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편안하기만 한 러닝화가 아니라 쿠셔닝, 반응성, 착화감, 내구성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프리미엄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지만 글리세린 22의 내구성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착화감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브룩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술력, 그리고 편안함, 또 브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뢰감까지. 그래서 이번 글리세린 22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고 저희 매장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신고 달려봤거든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신발장에 손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또 자주 신어보면서 이거는 꼭 리뷰로 소개하고 추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러닝화였습니다. 만약 요즘 어떤 데일리 러닝화를 살까 고민 중이셨다면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